안녕하세요. 민기쌤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수능 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시 6강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위주 풀이를 할 거라서 문제는 풀이되지 않을 거고요. 작품에서 이 현대시 6강의 가, 나를 수업 듣고 싶었던 학생들만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가부터 보죠. 이상의 거울입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어로 시작하네요. 이 거울이라는 소재는 두 가지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 봐도 됩니다. 거울,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단절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시적 화자는 거울 밖에 나가 있습니다. 거울 밖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울 속에 나가 있습니다. 거울 밖에 나는 현실적인 자아고요. 현실적 자아. 그리고 거울 안에 있는 나는 어떤 나가 돼요? 거울 속의 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자아의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면적 자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거울을 통해서 여기서는 현실적 자아랑 내면적 자아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만날 수 있음. 잠시만요.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울 속의 나와 거울 속의 나와 그 다음에 거울을 보는 현실적 자아가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기 거울 밖에 있는 나랑 거울 안에 있는 나랑 소통을 하려고 해요. 악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악수를 못하게 됩니다. 거울에 대고 이제 오른손을 내밀면은 이제 거울 속에서는 왼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손이 딱 마주쳐서 악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거울은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를 만나게 해주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자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울이라는 소재를 봤으니까 한번 시로 들어가 보죠.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다. 거울이라고 하면 매개체가 되겠죠.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것처럼 매개체가 되고, 소리라고 하면은 이 소리는 현실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있는 현실의 온갖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현실에서의 온갖 일상이 거울 속에서는 없다.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이 현실과 다른 세상.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와 현실과 단절된 세계고요. 그리고 다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현실과 다른 세계, 현실과 다른 공간 참 없을 것이요. 그 다음 2연,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거울 속에 나라고 하면 이게 뭐라고 해요? 이 거울 속에 나가? 오케이. 내면적 자아라고 했죠.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내면적 자아인 나에게도 귀가 있다. 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무엇을 나타냅니까? 의사소통의 수단을 나타내죠. 귀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내가 나한테 말을 걸면 내가 들을 수 있겠지. 근데 그 귀는 어때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대요. 여기서 이 딱한 귀를 우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딱한 귀. 왜 그럴까요? 이 딱한 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가 있는데도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거울 밖의 나랑 거울 속의 나 사이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이것으로부터 이제 현실적 자아랑 내면 자아 사이에서 자아의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좀 등 돌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아의 분열이고, 그 다음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거울 속에 나, 이것도 내면자죠. 내면자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다. 자, 왼손잡이라고 하면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죠.
악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아들 사이에 자아 간의 화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언제 싸웠어요? 라고 말한다면 자아 간에는 이제 서로 두 자아가 이렇게 분열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두 자아가 통합되고 화해될 수 있었는데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라고 하면은 자아의 단절과 그리고 자아끼리의 분열을 드러내게 되겠죠. 그래서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똑같습니다. 자아들 사이에서의 단절과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구르마는 거울 때문에 나는 만져보지 못해요. 여기서 나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나였죠? 현실의 나. 현실의 나는 거울 속의 나. 이건 뭐죠? 네, 거울 안에 나. 그를 만져보지 못하는 것만은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단절의 기능이 되겠죠? 단절의 기능이 있고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어. 그러면 여기서 거울이라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연결의 기능이 되죠. 연결의 기능.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라도 했겠소.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선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역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설법. 왜 이게 역설법일까요? 거울 밖에 내가 있고요. 거울 안에도 내가 있다. 그건 지금 거울을 내가 보고 있어야만 해당되는 거죠. 거울을 내가 보고 있어야만 거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울을 안 가졌지만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거울 밖에 나 그리고 거울 속에 나가 있죠. 이러한 두 자아가 있었는데 이 두 자아끼리의 분열이 극대화 또는 극단화가 되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여기서 외로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좀 알아두어야 되는 소재 같은데요. 두 자아가 완전히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자아, 현실적인 자아가 있었어요. 그 현실의 자아의 의도와 완전히 어긋난 행동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아까까지만 해도 얘들이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같이 있고 싶었잖아요. 그죠? 통합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완전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울 속의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용어는 또 꽤 닮았어. 거울 속의 나라고 하면은 이게 이 거울 속의 나가 내면자하고 이 참 나와는 반대라고 할 때 이 나가 현실자가 됩니다. 반대용어는 꽤 닮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또 역설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아까 있었던 요것도 역설이었고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왜요? 반대지만은 꽤 닮았대요. 이거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생김새로서는 지금 오른쪽 왼쪽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반대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꽤 닮았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다.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하는 게 뭘까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하는 거 이게 바로 내 자아가 있었어요. 이 자아 이해를 위한 노력이 됩니다. 자아 이해를 위한 노력. 이런 노력을 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섭섭하오라고 하면 안타까움이죠. 그럼 얘는 왜 안타까운 거야? 왜 안타까운 거죠? 네, 자아가 분열된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는 그 주제가 어떻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나로 표상되는 현대인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이 있고요. 이 현대인의 자아 분열 현상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자아 분열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로 여기서는 주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현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일단 띄어쓰기가 없죠. 띄어쓰기가 없어요. 이 띄어쓰기가 없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화자가 지금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분열된 자아를 가지고 있죠. 이 분열된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분열된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거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데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내 내면의 소리를 말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내면의 소리를 말하면서 나의 자의식을 드러낸다. 뭐 그 정도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이것저것 보자면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소재였냐면 모순적인 특성을 가진 소재였습니다. 만날 수도 있게 하면서 떨어지게 하는 소재가 됐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울 속의 공간이랑 현실의 공간은 달랐죠? 거울 속의 공간은 조용한 세상이었고 현실과는 다른 모습. 자, 그리고 의도적으로 띄어쓰기를 또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의 호흡과 그 다음에 화자의 심리를 독자들도 함께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보았었고요. 우리는 이제 잠깐 이따가 6강에 있는 나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사소 단장입니다. 사소가 뭔지 몰랐죠? 이 사소는 옛날 고대 설화의 박혁거세의 어머니입니다. 박혁거세의 어머니고 그 옛날 이야기를 좀 모티브로 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현실이 있고요.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현실이 있고 그 옆에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세계가 있어. 그 영혼의 세계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싶은 게 이 화자의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어떻게 되냐면 가로막힙니다. 부정당해요. 그래서 얘는 무엇을 느끼냐면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현실에서 영혼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한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팡팡 이제 울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봅시다. 노래가 낚이는 그중 나가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온다. 노래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현실적인 소재입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소재. 이러한 그래도 좀 인간 세계에서는 그나마 좀 가치 있는 것, 세속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소재. 그것이 낚이는 그중 나와도 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온대요. 구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구름은 아까 선생님이 말해줬던 현실과 무엇? 영혼의 경계가 됩니다. 현실과 영혼의 경계인 구름까지 갔다가는 되돌아와요. 되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냐면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 그래서 세속적인 것이 지금 영혼의 경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그래서 본질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죠. 내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 바닷가에 가서 멎어버렸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말이 세속적인 것이고 바닷가는 현실과 영혼의 경계가 됩니다. 현실과 영혼의 경계고 거기 가서 멎어버렸대요. 이것도 한계의 상황에 처한 것이 되겠죠. 활로 잡은 산돼지, 매로 잡은 산새들에게도 이제 벌써 입맛을 잃었다. 활로 잡은 산돼지, 그 다음에 매로 잡은 산새들, 이런 것들 다 뭐가 될까요? 산돼지와 산새지는 모두 산새지가 아니죠. 산돼지랑 산새들은 이것도 세속적인 것들이에요. 세속적인 것들에게도 벌써 입맛을 잃었다.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증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됐어요. 이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서 얘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어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꽃을 이제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꽃차도 이제 아침마다 개벽하는 꽃아 이러고 있어요. 아침마다 다시 개벽하는 이라고 할 때
이 아침마다 개벽하는 거는 무슨 느낌이냐면요.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은 여기서 영원한 세계, 영원성을 가진 소재라고 할 수 있어요. 꽃은 영원성이야. 그래서 꽃은 산돼지 산새 말 노래랑 다른 거야. 알겠죠? 너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물낮 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 자, 헤엄도 모르는 아이야. 물바닥에 지금 얼굴이나 비치고 있어.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야? 이 아이는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열망은 있는데 어떻게 돼? 방법을 모르는 거야. 새로운 세계로 이제 가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이런 아이와 같이 나는 너의 닫힌 문에 기대 섰을 뿐이다. 닫힌 문에 기대 섰을 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나는 무엇을 자각했냐면 현실적인 어떠한 한계를 자각한 겁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자각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망을 버렸어요? 아니죠. 소망을 잃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현실적인 한계를 자각했고 소망을 잃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문 열어라 꽃, 문 열어라 꽃, 벼락과 헤일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꽃, 문 열어라 꽃 이러고 있네요. 우리가 벼락과 헤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고난 그리고 시련이 되겠지. 고난과 시련이 되는데 이 고난과 시련만이 길일지라도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반복하고 있죠. 반복. 이 반복을 통해서 여기서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영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를 부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영원성의 세계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울과 같이 좀 이중적인 그런 그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세계로 가고자 할 때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는 가는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한편 문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을 막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을 막기도 하죠. 왜? 문이 닫혀 있는 거잖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통로인 문에 기대에 서 있잖아요. 기대에 서 있으니까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닫힌 문을 보면서 그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한계를 인식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어떤 주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주제는 현실을 초월하고 싶다. 현실 초월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표현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반복을 많이 반복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렇게 그냥 의문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반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대구로 볼 수 있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봤고요. 지금 조금 있다가 7강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